3월 거래량 발표됐죠? 지금 벌써 5월이니까 4월도 얼추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더라. 그런데 4월에 보궐선거 영향, 이거는 오세훈 시장 때문만이 아니다. 이건 여당도 잘못했다. 여러 번 이야기했죠. 여당에서 여태까지 규제하고서 완화해야 집값 떨어진다 라고 야당에서 몰고 가면은 여당에서 똑같이 가면 되겠냐, 상식적으로. 이제서야 그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고 있는데 거기다 물을 끼얹어 버렸죠. 오히려 여당에서, 서울시장 후보부터. 그러니까 4월에 지금 종부세 완화된다, 여당에서 그런 이야기 하고 있다, 언론이 난리치고 있으니까 나와야 될 급매물이 안 나오고 있는 거죠. 만약 종부세 완화가 전혀 안 된다, 혹은 생각보다 적게 된다, 그러면 언제 나와요? 11월 안팎에서 한 10월? 9월? 이때쯤부터 나오겠죠. 거래가 지금 절벽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수 실종. 숨고르기래요. 근데 숨고르기 뭐예요? 뛰다가 멈췄는데 잠시 숨 고르고 다시 뛸 준비를 하고 있다. 거래량이 줄었으니까 이제 하락대에 간다, 이런 얘기는 죽어도 안 하죠. 관망세가 짙어졌대요. 1년 만에 32% 하락했다. 이거는 전년 동기 대비죠. 아니, 봄 이사철 되면 늘어난다면서요. 3월이 봄 아니에요? 거래량 늘어날 때부터가 봄인가요? 자, 대구도 절벽 현상이 이어지고 있고 중개업자들 인건비도 안 남는다. 특히 대전, 세종. 그래서 얼마나 줄었냐. 서울 3월에 200건가량 감소했죠. 그리고 문제는 4월이 지금 1400건이다. 30일까지 신고한다고 치더라도 지금 이미 4월이 지났고 30일 꽉 채워서 신고하진 않죠, 보통. 특히 뭐 집값 계속 오른다고 하는데 4월에 시장 불안불안한데 그러면 집 사면 빨리 신고해야 되지 않아요? 늦출 이유가 있나요? 60, 70% 정도 됐을 텐데 잘못하면 지금 4월에 2000건도 안 나올 수 있다. 4월에 지금 엄청나게 뭐 재건축 중심 상승세 이런 이야기 하고 있죠. 보궐선거가 4월 9일이었으니까 4월부터 해가지고 막 재건축 중심 상승세 이어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 앞으로 이제 다시 뜰 거다, 오세훈 시장 효과로. 이거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때문에 매물이 안 나와서 막힌 거예요. 이 뭔 개소리야!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인제 지정된 거고 지정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은 그 전에 쏠림 현상, 밀어내기 수요 뭐 이런 거 이야기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엔 1400건이다. 계속 줄어가고 있는 거죠. 거기도 조금 늘었죠, 조금. 그리고 지금 이미 5월이 되었는데 반토막이다. 인천만 늘어나고 있다, 인천만. 인천은 모든 언론이 합심해서 띄워주고 있으니까요. 인천은 왜 띄워준다고 그랬어요? 분양이, 그리고 입주가 많다. 그러면은 입주되기 전에 빨리 팔아야 되고, 또 입주되고 나서도 입주 아파트의 전세가를 높여야지 집값이 안 떨어지죠. 거기다 분양, 이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지금 난리치고 있는 거죠. 근데 입주 많이 되는데 어때요? 임대차법 때문에 전세가 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5월에 금리 떨어지고 6월부터 전세가 폭등이 시작됐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임대차법이 나왔다. 이거는 데이터상으로 나와 있다 라고 이야기했죠. 감정원 KB 데이터 다 뒤져봐도 6월부터 전세가가 올랐어요. 임대차법 때문에 전세가가 오른 게 아니죠. 6월부터 폭등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뒤에 재계약 신고 안 되고 신규 계약만 계속 신고가 되는데 4년치 미리 받는다, 이런 여론 만들어냈고, 금리 때문에 오르는 거였는데 금리가 떨어지니까 돈 빌려서 전세 들어가더라도 월세보다 저렴하잖아요. 그래서 오르는 거였는데 그걸 가지고 여론을 계속 부추기니까 10월부터 폭등세가 시작됐다. 그때부터 그래프가 조금 더 강하게 올라가기 시작하죠. 하지만 오래 갈 수 없다. 왜? 9월부터 시중금리가 오르기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올해 들어서 어때요? 전세가 상승세 많이 쭈그러들었죠. 그리고 거기서 입주가 많은 동네들, 강동구나 과천, 하남 이런 데들 전세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인천 어떻겠어요? 입주 얼마 많이 들어오는데. 광역시 보면 어때요? 3월에 조금씩 상승했습니다. 봄 이사철이면 엄청나게 살아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살아나고 있지 않죠. 이 정도다. 거기다가 2월은 날짜가 적잖아요. 그런 것까지 고려해보면 엄청나게 늘어난 것도 아니죠. 그리고 4월이 지금 굉장히 애매하다. 4월 거래량이 급매물 나오면 살려고 했던 사람들 있죠. 그걸 통해서라도 거래량을 늘렸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나오고 있죠. 5월에도 급매물 안 나오면 살 사람이 없죠. 왜? 작년, 재작년 영끌 이야기를 많이 했죠. 영혼까지 끌어서 집을 샀다. 그런 추세였다. 그래서 역대 최고의 거래량을 찍었다. 작년 6월에. 그만큼 돈을 빌릴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작년에 어땠어요? 금리 엄청 떨어졌죠. 그러니까 영끌 못하는 사람들도 영끌이 됐다. 한 달에 150만원 집에다 쓸 수 있는 사람. 그런데 200만원이 나가니까 집을 살 엄두가 안 났던 거예요. 근데 금리가 떨어져서 150만원이면 돼.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유입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샀을 사람들은 작년에 샀겠죠. 그리고 그 전에 재작년에 샀겠죠. 그런데 올해는 작년에 못 샀는데 올해 사야지 라고 생각하고 보니까 다시 200만원씩 필요하더라. 시중금리가 이미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갔어요. 그 중에서 특히 예적금 담보대출 혹은 보증인 대출 이런 거 말고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이런 것들은 금리가 더 빠르게 오르고 있다. 은행권에서 그만큼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 하반기 가서 작년처럼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오히려 DSR 규제 더 강화하는데. 대전, 세종 늘어봤자 조금이고 공시가격 발표됐는데도 늘어났습니다. 명의 분산 가능성도 있죠. 지금 증여뿐만이 아니라 오늘도 기사 보면은 서울의 모 아파트 하나가 갑자기 뭐 70%대로 거래가 여러 건이 됐대요. 그래서 이것이 불법 증여 정황이지 않을까, 이런 거 조사해보고 있다고 하죠. 편법 증여 이런 것들도 생각보다 많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 발표됐는데 보유세가 더 세질 걸 아는데 누가 비싸게 살까요? 자, 보면 어때요? 10개월 내 최저고 지금 거래량. 그러니까 이제 뭐 하고 있어요? 비트코인 환치기 맛집된 서울 아파트 외국인 거래량 36% 상승. 건축물이에요. 외국인의 아파트 거래량은 부동산 원에서 안 떠요. 건축물이라고 분명히 써있죠. 아파트, 단독, 다세대, 오피스텔 등 여기 이런 것만 들어가요. 뭐 상가 이런 것들 다 들어가지. 자, 그러면 환치기 얘기했어요. 남는 장사죠. 그러니까 누가 비트코인에다 거품을 만들래. 우리나라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막 붙는다고 언론에서 띄우고 있죠. 그 또 여론 만드는 거 있는 거죠. 그렇게 항상 단어를 만든다. 예를 들어 패닉바잉, 영끌 이후에 그래도 안 되니까 벼락거지. 3월에 거래량이 늘어났다는 건 3월에 거래 신고가 많이 됐을 수도 있는 거고 2월엔 거래 신고 안 하고 있다가 한 달 늘어났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데이터를 내면 안 된다. 그래서 여태까지 저번에 외국인 건축물 거래량 쭉 신고 뽑아봤더니 전체 거래량의 1% 안팎이다. 0.5에서 한 1.5 사이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이걸 가지고 비중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든가 해서 조금만 늘어나면 자꾸 규제 강화했는데 외국인들은 규제가 용이하니, 규제 똑같아요. 외국에서 돈 들여오는 것만 못 막을 뿐이지. 우리나라에서 집을 사는데 미국 은행에서 돈을 빌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그걸 제재할 법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거 가지고만 계속 유도하고 있을 뿐이다. 인천 어때요? 지금 4채 중 3채 서울 거주자가 매입하고 있다. 20, 30대가 많이 사고 있다. 젠트리피케이션 일어나고 있는 거다. 혹은 명의 분산 중이다. 서울에 부모님이 집을 가지고 있고 인천 거를 뭐 분양권 투기나 이런 걸로 샀는데 안 팔려요. 입주 들어오게 생겼어. 혹은 안 팔아도 그냥 가지고 있었는데 세금이 엄청 세게 때려졌어요. 강남 1주택 가지고 있는데 인천에 1주택 하나만 추가하더라도 세금이 엄청나게 늘어나죠. 얼마 안 되는 거더라도. 그러니까 자녀 명의로 분산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증여세가 많이 나와.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편법 증여하고 매매 계약인 것처럼 자녀한테 팔아먹는다. 그런 것도 많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외진 매수로 계약이 뜨는 거고, 30대 매수는 여전히 활발하답니다. 매매 건수 신고일 기준 연령대별 30대가 1622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의 36.1%다. 30대 이하의 비중은 40.6%다. 거래 비중은 39.6%로 지난달 다시 반등했다. 예를 들어서 100채 중에서 30채를 30대가 거래를 했다. 그럼 비중 30%죠. 근데 거래량이 줄었어요. 80채로. 요 중에서 28채를 30대가 거래를 했다. 비중은 35%예요. 자, 30대 매입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비중이 늘어났으니까. 근데 매매 거래 건수는 줄어들죠. 거래 줄어들 때 항상 비중 이야기한다. 그럼 30대 비중이 늘어났으면은 기사를 반대로 써도 되죠. 40, 50대 매수 심리 완전히 죽었다. 당연히 30대 비중이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다른 나이대에 비중이 줄어들게 돼 있죠. 예를 들어 30대가 아니고 40대 비중이 늘어날 수도 있죠. 다 합쳐서 100%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면 그 나이대가 활발하게 산 거예요? 거래량으로 봐야죠. 근데 거래량 줄 때 항상 30대 비중 이야기하더라. 왜? 거래량이 줄어드는 거는 30대들은 아직까지도 그냥 똑같은 마음으로 사고 있다면 눈치 빨리 채고 먼저 빠진 적이 어디예요? 5, 60대. 그들이 과거 베이비 부머 세대 때부터 부동산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눈치가 빠른 거죠. 거래량 줄었어요. 왜 근데 1622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는데 그 전에 샀던 걸 안 보여주냐? 쓰레기 기자야. 4개월째 떨어지고 있죠. 20대도 마찬가지고. 근데 다른 나이대가 더 빨리 줄었기 때문에 30대가 그나마 비중이 높아진 거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사자 우위하고 있죠. 부동산에 전화만 좀 더 가면 사자 우위입니다. 매수 우위 지수 전화 얼마나 왔냐, 그리고 매물이 얼마나 있냐. 전화 좀 늘어나면 매수 우위 지수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맨날 재건축 되면 오른다. 야, 진짜 올라요? 하고 전화 가겠죠.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지정에 매물 실종됐다. 자, 이제 왜 매물이 실종이 돼요? 갭투기 못 파니까. 전세 낀 집은 못 팔죠 이제. 그래서 발효일을 기점으로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그 전에는 어때요? 막 엄청나게 올랐다 이야기하고 있죠. 엄청나게 오른 것처럼, 엄청나게 거래 활발한 것처럼,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직전에 뭐 막판 수요 몰린 것처럼. 근데 어때요? 거래량 다 집계되진 않았지만 1월 34건, 2월 35건, 3월 14건, 4월에 보궐선거 나왔고 3월에 재건축 둘 다 완화한다고 그랬죠.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런데 왜 거래량이 줄었냐? 4월은 6건. 물론 다 발표 안 됐죠? 다 발표되더라도 이때만큼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래 더럽게 안 되는데 호가 올린 거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재건축 지금 신고가에 거래해서 나중에 뭐 분상제 되고 재초안까지 해야 되고, 거기다가 추가로 지금 추진하는 재건축 아파트가 들어올 때 공급 엄청나게 들어올 텐데, 공공에서 계획한 것들 가격이 오를 수가 있냐? 유도만 하고 있는 거죠. 가격 띄우려고 재건축 중심으로 뜨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어때요? 매물 늘어나고 있다. 엄청나게. 인천 빼고, 인천은 지금 하도 호도하고 있으니까 여기 좀 있으면 입주 폭탄이고 분양 폭탄인데 지금. 그 다음에 맨날 핵심 지역들 사람들은 거기 가고 싶어 하니까 전세가는 계속 오를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전세도 보면 어때요? 경남 이런 데가 매물이 줄었죠. 어디가 많이 늘었어요? 서울 25%, 세종 39%, 광주 45%, 인천 11.5%, 인천도 늘어나고 있고, 경기 이번에 조금 줄었네요. 서울에서 밀려서. 전세 매물 부족으로 전세가가 올라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또 사기치고 있어요. 어떻게 사기치나 볼까요? 매물이 없습니다. 왜? 양도세를 낮춰야지 매물이 나오는데 양도세가 안 낮춰졌기 때문에. 작년이나 올해나 양도세는 똑같아요. 물론 작년 6월까지 10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 한해서 양도세 중과 한시적 면제, 이게 있긴 했지만 양도세는 똑같죠. 6월부터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통계로 여실히 확인된다 하면서 감소됐다, 엄청나게 감소됐다, 양도세 때문에 쓰레기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뭐예요? 이때 기점으로 매물이 확 줄죠. 왜? 이때 뭐 한다고 그랬어요? 허위 매물 단속. 그리고 한 달 유예기간 줬죠. 그 다음에 쭉 올라갔죠.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요거 다 허위 매물이었죠. 단속한다고 그러니까 그 전부터 줄어든 거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요만큼이 허위 매물이었고, 일반적인 매물이 이 정도였다고 가정을 하면은 오히려 지금 조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굴하다. 결론 뭐예요? 서울 중심으로 거래량이 떨어졌다.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지금 광역시 조금 올라갔지만 지방 중심으로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왜 그렇다? 아직까지 매수 심리 사고 싶은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다. 지금 20, 30대들 부동산 무조건 폭등인데, 여태까지 본인이 겪어본 바로는 성인 되고 나서 부동산에 관심 갖고 나니까 무조건 폭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매수 심리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과거 일본도 그랬고, 리먼 때 미국도 그랬고, 리먼 때 우리나라도 그랬죠. 근데 그걸 안 겪었죠. 그런데 왜 거래량이 떨어질까요? 이제 여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비싼 아파트 못 산다. 그러니까 저기 비규제 지역 가가지고 나중에 폭탄을 받아줄 실수요가 없는 지역에 가서 사고 있는 거다. 항상 매물 부족 이야기하고 양도세 풀라고 하는데 매물은 증가하고 있다. 4월 거래량 더 안 좋고, 재건축 막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재건축 거래 별로. 집이 진짜 안 팔린다. 집 팔아서 거래량 살리려고 언론들이 갖은 애를 쓰고 있는 것일 뿐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